자, 우리 이제 지난주 화요일 그리고 목요일 공개 방송하면서 많은 분들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건 방산이 더 갈 거예요, 조선이 더 갈 거예요, 반도체에 더 갈 거예요. 맞아요, 더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대신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 두지 않는 섹터가 여기 하나 있네요. 2차 전지 섹터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뭘 비교해드려야 되죠? 2차 전지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는 저는 어떤 일정도 있지만 실적을 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LG에너지솔루션의 실적 증가율과 SK이노베이션의 실적 증가율과 삼성 SDI의 실적 증가율, 이걸 비교했을 때 현재 주가가 왜 그 차이가 났는지 설명드렸죠. SK이노베이션은 300일을 돌파한 상태고 LG이노베이션은 이제 300일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 거고 삼성 SDI는 저 밑에서 이제 올라오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현재 주가가 왜 이렇게 움직였는지 여러분들 설명드렸던 요인은 실적을 가지고 말씀드렸죠. 2025년도 영업이익 증가율이 SK 이노베이션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높고 삼성 SDI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좋아진다. 그러니까 주가가 치고 올라가는 순서가 정해진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을 때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을 때 그때가 우리가 싸게 내가 원하는 가격에 듬뿍 담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점이다라고 지난 화요일과 목요일 날 여러분들 이제 공개 방송과 유튜브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오늘 2차 전지가 강하니까 증시에 있는 한 40%의 자금은 2차 전지로 다 몰린 것 같아요. 2차 전지 중에서도 4680 이 원통형이라는 것만 들면 부지불식간에 팍팍 치고 나가는 거죠. 오늘 제일 재밌었던 게 세아 메카닉스 같은 경우는 원통형 배터리 이쪽에 있었는데 거래량이 평소 작았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같은 원통형이지만 거래가 작기 때문에 이거는 개별적으로 보실만 합니다. 근데 12시, 1시까지 이게 움직이지 않다가 1시 이후부터 치고 올라가죠. 메가터치는 12시 이후로 치고 올라갔고. 그러니까 이 원통형이라는 것만 붙으면 오늘 모든 자금이 유입되면서 머리 위에 긴 꼬리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원통형이 왜 움직였을까요? 저는 우리 투자자분들께도 항상 부지런하게 기사 검색을 많이 해봐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잡는다. 뭐 저는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했잖아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가 될 수 있다. 그냥 무턱대고 일찍 일어나지 말고 기사를 보더라도 헤드라인을 보고 그것만 해석하자 이 말씀 드렸잖아요. 어제 오후 8시부터 오늘 새벽 6시까지 기사가 제일 많이 나왔고 또 헤드라인만 보더라도 가슴을 콱콱 찍는 게 요 기사였어요. 자, 지금 이제 한경 비즈니스에서 어제 오후 5시 48분에 처음 나왔던 게 46 시리즈 고전압 미드 니켈 전고체 배터리까지 캐즘 뚫을 병기는, 이게 뭐냐면 테슬라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희망했던 원통형을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용화했다라는 거예요. 미드 니켈이라는 건 뭐냐면 하이 니켈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니켈 함량을 해서 배터리 출력을 크게 하는데 이거는 문제는 뭐냐면 니켈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원가도 높아지고 또 화재되는 우려도 있다. 이렇기 때문에 그럼 이제 하이 니켈 말고 미드 니켈 관련주가 뭐가 있는지 여기서 찾는 거예요. 전고체 배터리는 뭔지. 그러면 여기서 키는 요거 있죠. 46식. 그러면 이게 뭐냐면 4680, 4685. 금양이 작년에 국내 최초로 4685 원통형 배터리
프로타입 테스트 성공했고 상용할 수 있다. 그래서 금양이 치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4680 원통형 배터리 여기서 보면 답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전고체 배터리는 지난주 움직였기 때문에 오늘은 4680이 움직였고 그 옆에 밑에 걸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46 시리즈 첫 공개했다.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46 시리즈를 공개하니까 삼성 SDI하고 SK온하고 손잡고서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신기술 전쟁을 예고했다. 그럼 이거의 포커스는 뭐냐면 원통형 46파이라는 거죠. 요걸 제목 보면 그러면 여기들 이 기사를 보니까 부제가 뭐냐면 그토록 애타게 기다렸던 머스크의 46파이 국내 기술이 해냈다. 요거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들을 쭉 읽어보니까 뭐가 있냐면 4680 얘기했고 미드니켈 얘기했고 전고체를 얘기했는데 소단락을 보니까 각형이 답이다. 삼성 SDI가 각형을 하죠. 그래서 SDI 열전다 이거로 이제 각형을 강조했고 4680은 SK 에너지 솔루션한테 졌으니까 SK온은 고전압 미드니켈 첫 선을 보였다. 그러면 이제 찾아봐야죠. 다음 화면을 볼게요. 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4680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4680 대장은 TCC 스틸 금양, 세아 메카닉스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 자재 납품하는 데인데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차치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금양이 치고 나가고 TCC 스틸이 치고 나갔어요. 그러다 이제 각형, 삼성 SD에서 요구하는 각형은 성우라든가 메가터치, 필에너지 이쪽이 쳤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우는 장 초반부터 강했고 메가터치는 어때요? 10시 40분, 11시부터 쭉 급등 나왔죠. 순식간에 9% 가서 VI 걸려서 VI에서 15% 갔다가 15%에서 18% 갔다가 다시 13%까지 빠졌다가 요동치는 모습이었잖아요. 왜냐하면 중간중간 소단락에 삼성 SDI가 각형을 민다는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부각받았고 그 다음에 SK온이 하는 거는 미드니켈이죠. 이건 뭐냐면 에코앤드림이라든가 LNF예요. 결국 미드니켈은 못 갔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들이 어제 5시 47분에 기사 나온 게 오늘 보시면 밤 9시 40분, 11시, 새벽 1시, 새벽 3시, 새벽 4시, 새벽 5시, 새벽 8시. 요거 중복,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메인으로 나왔던 4680 관련주들이 먼저 치고 나갔고, 그 다음에 각형이 치고 나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왜 이제 인터배터리 2025년도를 주목하라고 말씀드리냐면, 이게 이제 3월 5일부터 3월 7일까지 이게 국내에서 되는데, 자, 이제 나왔어요. 4680 각형 미드니켈 전고체 나왔는데, 이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투자를 확대해주고 기업들이 지금 현재 3원계, NC 니켈, 카드뮴, 망갑 이 부분이 결국에 화재라든가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 화재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차세대 배터리 이제 계속해 연구되는 게 서두 말씀드린 전고체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실리콘 음극재예요. 그러면 자, 오늘 기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은 건 전고체 배터리와 실리콘 음극재죠. 전고체 배터리는 이제 지난달이죠. 지지난주죠. 현대차가 3월 달에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한다. 딱 그러면서 유일에너테크가 거래가 없었어요. 이것도 그래서 모든 식구들이 포트폴리오를 담기에는 우리가 호가 올릴 수 있으니까 거래 없는 것들은 개별적으로 갑니다. 이거는 상한가 한 번 못 나와도 한 번 반 나옵니다. 근데 결국에 상한가 2번 반이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이 현대차에서 전고체 배터리라면 여러분들 대장은 뭐라고 해요? 유일에너테크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전고체 배터리 대장은 이수 스페셜티라든가 금양이라든가 대주전자라든가 나노신소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왔죠. 이건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 더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 쉬어가는 그러한 과정이고, 원통형 배터리는 오늘 치고 올라왔어요. 대량 거래가 나왔죠. 그러면 원통형 배터리는 내일이나 모레 요 시점에서는 쉬어갈 수 있다. 딱 보니까 안 나온 게 뭐죠? 실리콘 음극재네요. 그러면 이제 차세대 배터리 화두에서 저 삼총사가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건데, 이제 덜 간 건 뭡니까? 실리콘 음극재예요. 실리콘 음극재. 그러면 여러분들이 잡아야 될 거는 실리콘 음극재 관련이 뭔지를 봐야 되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 종목을 가기 전에 도대체 4680 원통형 배터리가 뭐길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4680 배터리의 가장 큰 특징은 삼연계, 니켈, 코발트, 망간에서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을 갔어요. 근데 기존에는 니켈과 코발트 함량이 높였었는데 코발트 함량을 떨어뜨렸어요. 왜? 코발트가 비싸니까. 그래서 양극재가 이제 니켈과 코발트와 알루미늄으로 바뀌었던 건데, 자, 그러면 4680이 가기 위해서는 이제 양극재는 전리 갔어요. 그러면 음극재는 기존에는 흑연이라든가 인조 흑연을 썼는데 4680은 실리콘 음극재를 써요. 그러면 흑연이나 인조 흑연을 썼을 때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여러분들 전에 우리 배터리들 흑연, 로켓 배터리, 에너자이저, 이런 것을 보면 충전하다 보면 배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죠. 즉, 흑연으로 된 음극재는 형태가 변환될 수 있는데 실리콘 음극재는 그런 부분들이 흑연에 비해서 줄어들고, 또 흑연에 비해서 실리콘은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는 장점이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로는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음극재에서는 실리콘 음극재를 선호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전극 설계예요. 중간에 전류 흐름으로 해서 하나를 누른 게 이걸 없앴기 때문에 전류 흐름 개선이 좋아져서 충전과 방전, 자, 이 부분의 효율이 확 높아졌어요. 특히 충전의 효율성이 6배 높아졌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에서도 4680을 전력적으로 키웠던 거고, 다음 화면을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면, 자, 4680이 도대체 뭐냐? 딱 보니까 이거예요. 이 지름이 46mm, 지름이 4.6. 그 다음에 높이가 8cm. 그래서 4680이 된 거고. 자, 이거는 이제 전기차라든가 에너지 저장 장치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직경이 18mm. 가늘죠. 대신 높이가 65는 우리가 있는 드릴이라든가 전동 공구, 노트북 쓰는 거고, 21700은 뭐냐면 직경은 21mm, 높이는 70. 그러니까 이거는 드론이라든가 전기차 쓰는데, 결국에 보니까 4680이 직경도 크고 높이도 크니까 에너지 저장량이 더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4680이 시장에서 선호받는 차세대 이슈로 부각되는 거고, 다음 올려주시면, 그러면 지금 보면 이 장점들이 어떤 게 있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해서 테슬라까지 4680을 집중하느냐. 결국에 에너지 용량을 보자라는 거예요. 에너지 용량을 보면 다른 거에 비해서 4680은 5배가 증가되고, 충전 속도가 기존 거에 비해서 6배가 증가되고, 배터리 수명이 16% 증가하고, 그 다음에 전기 내부 저항이 80% 감소한다는 거. 즉 전기 저항이 감소한다는 거는 그만큼 효율성을 높여준다는 거. 이런 장점 때문에 장거리 운행 전기차의 이 부분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고, 또 화재 위험에서 현저히 낮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럼 다음을 보면, 이런 장점을 보면 이제 우리가 볼 거는 전고체 배터리까지도 봐야 되겠죠. 전고체 배터리는
액체인 리튬 이온 배터리 전해질을 고체로 대체한 거예요. 왜? 액체인 것은 흘러내는 누수가 있을 수 있죠. 분리막을 넘어갈 수 있는, 혼합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죠. 결국에는 폭발과 화재 위험이 있는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전고체 수요가 높아졌다라는 거고, 이게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 그래서 멀리 갈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수명도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더 긴 내구성을 가지고 있고, 이 전고체를 갔을 때 뭐냐면 전해질로 갔을 때는 플렉서블하게 했을 때 전해질이 누수 이런 우려가 있지만 전고체로 갈 때는 플렉서블한 설계 디자인이 있기 때문에 적용 범위가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거. 그래서 삼성이 전고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했던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음 걸 보면 우리가 봐야 될 때, 자, 4680이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실리콘 음극재 사용이 증가될 수 있다. 그러면 실리콘 음극재 생산하는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실리콘 음극재로 대체하는 게 결국에 비용 절감이라든가 가격 대비 성능 이런 부분이 좋은 것, 가성비가 좋고 그 다음에 단위 무게당 에너지 밀집, 저장 밀집도가 흑연의 10배고 수명은 작은 양으로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기 때문에 충전하는 횟수가 줄어들 수 있죠. 그래서 충전 횟수가 줄어든다는 건 그만큼 뭐죠? 배터리 수명이 길어진다는 거.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짧은 시간 동안 이걸 압축해서 보면 우리가 이제 인터 배터리를 통하거나 아니면 인터 배터리 유럽을 보거나 이제 우리가 하반기까지 배터리에서 집중해야 될 거는 뭐 리튬황도 아니고 리튬 이온도 아니고 바나듐 흐름 전지도 아니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4680과 그 다음에 전고체 배터리 그 다음에 실리콘 음극재 이것만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 좋게 요거를 정리해 놨는데 항상 여러분들 보실 때는 항상 대장을 공략해야 된다는 거 이걸 말씀드리는데 자 이게 4680 배터리와 전고체 배터리 실리콘 음극재 관련주들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TCC 오늘 같은 경우 4680에서는 뭐가 대장이냐면 오늘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게 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TC스틸이라든가 금양이라든가 성우라든가 메가터치 여러분들이 이제 4680이 나오면 이게 나와야 되겠죠. 왜? 나머지들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대신에 얘들이 쉬어갈 때는 후발주자 대장준의 2등 대장주거나 후발주자들 상신 EDP라든가 KNS라든가 동국산업이라든가 이노메탈이라든가 사마알미늄 이런 것들이 이제 대장주가 쉴 때 올라갈 수 있다는 거고 전고체가 있을 때는 대장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라든가 한농화성이라든가 레이크 머티리얼이라든가 CIS 이런 것들이 급등 나왔죠. 근데 지금 어땠죠? 급등 나오고 전고점 돌파하기 위해서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도 보면 한농화성도 마찬가지고 레이크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소폭 상승했지만 일단 고점 돌파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 이제 쉰 다음에 삼성 SDI라든가 현대차가 3월에 전고체를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한다. 그러면 이 대장을 가야 되는 거죠. 그럼 후발주자는 뭐냐면 대주전자재료라든가 원준이나 미래컴퍼니, 테이펙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1순위, 2순위를 정해놨으면 그 다음 음극재로 따라가는 게 실리콘 음극재라고 말씀드렸어요. 실리콘 음극재의 대장은 애경 케미칼이 대장이었는데 최근에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이 실적 부진에서 바닥까지 저 지하 3층까지 처박혔다가 이제 다시 지하 1층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이 대장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주전자라든가 애경케미칼 가고 있고 이거 나노신소재는 왜 대장으로 안 넣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좀 올랐으니까. 부담되니까 여러분들 안전하게 가라는 거고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이 이제 2등의 대장이에요. 그러면서 만만한 덜 올라간 거 보면 후발주자를 보면 한솔케미칼이라든가 천보라든가 에코프로라든가 MK전자, KGB, LNF 이런 것들이 따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배터리 유럽 보면 이걸 뭉뚱그려서 관심 종목 넣는 게 아니라 자, 4680의 대장은 TCC 스틸, 금양, 성우, 메가터치 이거를 딱 거기다 해놓죠. 그 다음에 대주전자, 세아메카, 그 다음에 상신 EDP 이렇게 적고 전고체 대장은 이수 스페셜, 한농화성, 레이크 머티리얼, CIS 이거를 여러분들이 나눠서 저장 관심 종목에 등록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들 보실 때 이제 4680과 전고체, 실리콘 응급제 이것이 같이 차세대 유망 반도체 섹터에서 상대적으로 못 간 게 실리콘 응급제예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왜 애경 케미칼을 했는지 이제 이해 가시나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 밑에서 올라왔고 대주전자도 위에 가 있기 때문에 덜 올라간 게 롯데 애경 케미칼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카테고리를 나눠서 4월달 인터배터리 유럽까지는 2차 전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장해 놓으시면 대장주 공략하기가 굉장히 쉽다. 2차 전지는 4월달까지 아시겠죠? 그럼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